오늘의 뜬 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 씨.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박 대통령 귀국하면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이 청문 동의 재가 여부를 검토한다 했는데 네. 지금 벌써 3일째 아닙니까?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난 겁니까? 지금 이게 그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수건 돌리기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제 거기 빗대서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예. 그 비슷한 양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누구랑 돌리기라는 거예요? 청와대하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이겠죠.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조용히 내일을 하면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청와대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명 철회할 테면 해라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는 안 한다. 예, 문창극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을 청와대로 넘겨버린 것이죠. 예. 그러면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명 철회밖에 없는데 지명 철회가 갖는 정책 부담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명백히 그러니까 청와대가 인사 실패를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너무나 예. 정책 부담이 크고 예. 김기춘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은 더 크게 이제 불붙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문창극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 주기를 바라고. 예.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 지금 이 테니스 비슷하게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물밑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사실은 거의 정적에 가까운데 예. 물밑에서는 이런 그 과정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석의 전제는 청와대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한테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하라고 요청했다는 게 전제 아닙니까? 일단 그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의 형식을 빌어서 귀국 후에 재가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예. 정치적 메시지는 그러니까 문창극 후보자에게 그러니까 건네졌다고 봐야 되는 거겠고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입장이 전달이 됐으면 국내에 남아있는 청와대 비서진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의견을 오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그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런데도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예.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태도는 대단히 완강하다. 그래서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용퇴하는 것을 가장 그 좋은 수로 보고 있지만 예.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추측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 공식 자진 사퇴 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다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미 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이 나왔을 때 모든 언론이 예. 그리고 심지어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것은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 임명동의안 국회 송부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거의 뭐 그 이견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그것만 문창극 총리 후보자만 모른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글쎄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청와대 당신들이 책임져라? 사실은 그 지명 철회해도 어차피 총리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자진 사퇴를 한다면 나의 무슨 과오나 흠결을 내가 인정을 할 때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인데 내가 도대체 뭔 흠결이 있느냐라고 하는 항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하면 문제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명 철회를 오히려 해라라고 버티는 거다 이 말이군요. 차라리 나를 잘라라. 이렇게 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부터 김종배 씨가 계속 거론하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내각 인사들, 네. 지금 교육부 장관 또 뭐 여러 장관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 보호용으로 시간 끌기다 이런 분석은 이제는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총리 후보자 인선 발표가 나오고 이어서 바로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가 났을 때 그 예. 이후에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 적용됐던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문제는 지금 이거는 고도의 전략에 따라서 가져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로 지금 전달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장관 후보자들 청문 요청서도 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세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돼서 청문 절차가 시작이 되고 있다면 차라리 그런 분석이 가능하죠.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세트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다. 네.
그 또 하나 가능성은 지명 철회의 형식이 됐건 뭐가 됐건 다음번 총리를 바로 발표하려고 혹시 그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해석은 불가능한가요?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730 재보선까지 염두에 두고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문창극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 번째 총리 후보자 인선 해서 바로 발표를 한다면 또다시 730 재보선 이전에 다시 검증 국면이 창출이 됩니다. 예. 자, 이것이 갖는 정책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본다면 근데 검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인사를 선정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안대희 후보자를 선정을 할 때, 문창극 후보자를 선정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선정을 했을까요? 맞아요. 특히 문창극 후보자는 청문회 통과를 제1 기준으로 삼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굴 내세워도 또 검증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네네. 그러면 730 재보선 후로 총리를 또 미룬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기 내각 전체가 730 이후에나 출범한단 말입니까? 문창극 총리 후보자 문제가 일단 일단락이 되고 나서 예.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요청서만 일단 국회로 전달이 되고 먼저 예, 그것이 처리가 되고 나서 총리 후보자 인선이 이루어지고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여기서 또 하나 배제할 수 없는 게 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요청서가 접수가 되고 국회에서 처리가 되다 보면 예. 지금 몇몇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또 여야 간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채택이 되지 않으면 다시 열흘 동안의 경과 기간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본다면 일정상 본다면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시점이 재보선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흘러가는 흐름으로 볼 때 예. 거기서 일단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총리 인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국정 공백은 장기화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오늘의 뜬 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 씨.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박 대통령 귀국하면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이청문 동의 재가 여부를 검토한다 했는데 네. 지금 벌써 3일째 아닙니까? 아직도 그렇습니다. 검토가 안 끝난 겁니까? 지금 이게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수건 돌리기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제 거기 빗대서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예. 비슷한 양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누구랑 돌리기라는 거예요? 청와대하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이겠죠.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조용히 내일을 하면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청와대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명 철회할 테면 해라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는 안 한다. 예, 문창극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을 청와대로 넘겨버린 것이죠. 예. 그러면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명 철회밖에 없는데 지명 철회가 갖는 정책 부담이 이거는 명백히 청와대가 인사 실패를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너무나 예. 정책 부담이 크고 김기춘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은 더 크게 이제 불붙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문창극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 주기를 바라고. 예.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 지금 이 테니스 비슷하게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사실은 거의 정적에 가까운데 예. 물 밑에서는 이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석의 전제는 청와대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한테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하라고 요청했다는 게 전제 아닙니까? 일단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의 형식을 빌어서 귀국 후에 재가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예. 정치적 메시지는 문창극 후보자에게 건네졌다고 봐야 되는 거겠고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입장이 전달이 됐으면 국내에 남아있는 청와대 비서진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의견을 오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예.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태도는 대단히 완강하다. 그래서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용퇴하는 것을 가장 좋은 수로 보고 있지만 예.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추측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공식 자진 사퇴 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다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이 나왔을 때 모든 언론이 그리고 심지어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것은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 임명동의안 국회 송부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거의 이견이 없지 않았습니까?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문창국 총리 후보자만 모른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 아닌가요? 글쎄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청와대 당신들이 책임져라. 사실은 지명 철회해도 어차피 총리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진 사퇴를 한다면 나의 무슨 과오나 흠결을 내가 인정을 할 때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인데 내가 도대체 뭔 흠결이 있느냐라고 하는 항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하면 문제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명 철회를 오히려 해라라고 버티는 거다 이 말이군요. 차라리 나를 잘라라. 이렇게 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부터 김종배 씨가 계속 거론하던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내각 인사들 지금 교육부 장관 또 여러 장관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호용으로 시간 끌기다 이런 분석은 이제는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총리 후보자 인선 발표가 나오고 이어서 바로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가 났을 때 그 이후에 며칠 동안 적용됐던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문제는 지금 이거는 고도의 전략에 따라서 가져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로 지금 전달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장관 후보자들 청문 요청서도 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세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돼서 청문 절차가 시작이 되고 있다면 차라리 그런 분석이 가능하죠.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세트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다. 또 하나 가능성은 지명 철회의 형식이 됐건 뭐가 됐건 다음번 총리를 바로 발표하려고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해석은 불가능한가요?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730 재보선까지 염두에 두고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문창국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 번째 총리 후보자 인선 해서 바로 발표를 한다면 또다시 730 재보선 이전에 다시 검증 국면이 창출이 됩니다. 자, 이것이 갖는 정책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근데 검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인사를 선정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안대희 후보자를 선정을 할 때, 문창국 후보자를 선정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선정을 했을까요? 맞아요. 특히 문창국 후보자는 청문회 통과를 제1 기준으로 삼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굴 내세워도 또 검증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730 재보선 후로 총리를 또 미룬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2기 내각 전체가 730 이후에나 출범하단 말입니까? 문창국 총리 후보자 문제가 일단락이 되고 나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요청서만 일단 국회로 전달이 되고 먼저 그것이 처리가 되고 나서 총리 후보자 인선이 이루어지고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배제할 수 없는 게 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요청서가 접수가 되고 국회에서 처리가 되다 보면 지금 몇몇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또 여야 간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채택이 되지 않으면 다시 열흘 동안의 경과 기간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일정상 본다면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시점이 재보선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흐름으로 볼 때 거기서 일단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총리 인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국정공백은 장기화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